그러면 나보다 친구가 중요하냐, 나보다 동아리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또 민감하게 나가고, 그러면은 남자친구는 구속되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나한테 또 집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연애에서도 남자친구한테 집착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집착을 한다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나를 소홀히 여기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못 견디게 힘들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행위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고, 내 이면에 있는 마음. 보통은 나를 소홀히 여기는 느낌이 들 때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집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연애 중에 자기 친구 모임에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동아리 모임에 가야 된다. 그러면 나보다 친구가 중요하냐, 나보다 동아리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또 민감하게 나가고, 그러면은 남자친구는 구속되는 느낌을 받죠. 그럼 나는 24시간 너에게만 투자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물론 그런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연애를 하고 아무리 결혼을 해도 둘이만 있는 거는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친한 관계, 긴밀한 관계, 의지하는 관계, 유대감이 있고 애착 관계가 있어도 자기만의 영역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집착이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영역을 존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기만의 영역이 아니라 나를 소홀히 여기는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근데 나를 소홀히 여기는 거를 못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좀 형편없는 사람이냐에 대한 기준이 바로 남자친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가 나를 좀 소홀히 여길 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별론가 보다,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도록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악순환이 돼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나한테 또 집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 맨날 연락하고 맨날 만나자고 하고 모든 돈과 에너지를 다 나한테 쏟아붓는 사람한테 내가 끌려요. 왜냐면은 그런 경험을 받을 때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험을 받으니까. 하지만 그런 식의 자존감의 회복은 회복이 아니죠.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남자친구도 사실은 결국엔 그러다가 지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덜 느껴지는 순간에 내가 정말 형편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많이 됩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안정감이 생겼다. 이전에 나쁜 남자만 만나왔다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나쁜 남자만 만났던 분들은 남편도 나쁜 남편 만나요. 사람은 익숙한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흔히 하는 얘기처럼 나쁜 아빠 밑에서 자란 경험이 나쁜 남친을 만나게 하고, 그 나쁜 남친을 만난 경험이 또 나쁜 남편을 만나게 하고, 평생 벗어나기 힘든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운 좋게도 정말 축하드릴 만하게도 지지적인 남편을 만나서 내 편이 되어주고, 그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애착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애착하면은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만은 보통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성인 애착이라는 개념도 많이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 그것 자체에 의미만 있는 게 애착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관계가 계속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점점 여기게 되고요. 이게 확장이 돼서 이 세상이라는 거는 괜찮은 거구나, 살만하고 믿을만하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지지 경험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사람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자꾸 부정하고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노심초사합니다. 어떻게 보여야 할까 많이 의식하고, 심지어 가족조차, 남편조차.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불안정 애착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도 그렇고 다 부정적으로 뭔가 의심이 가는 방식으로 자꾸 인식이 돼요. 살기 힘들죠.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이 애착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존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내가 가지는 느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하는 태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남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배우자가 중요한 거, 남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남자에게는 또 아내가 중요한 거고.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사람이 자존감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큰 안정감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3번 있다.
먼저 부모님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근데 이미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미 부모님 다 결정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바로 배우자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는 내가 보통은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기보다는 익숙한 대로 선택하는 경향이 무의식적으로 많아서 힘들었던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데, 나쁜 남자를 또 만나기 쉬워요. 나쁜 여자를 또 만나기 쉽고요.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불안정한 그런 관계를 또 형성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기회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냐? 세 번째 기회가 나를 정말 지지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친구일 수도 있지만 친구라는 것도 사실 내 마음을 터놓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특히 그런 걸 저는 많이 보는데,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쁜데 내가 이런 얘기해서 오히려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또는 요즘 분위기가 진지한 얘기하면 또 진지충 이런 또 인식되는 젊은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또 꺼려집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제3자면서도 내 마음을 지지해줄 수 있는 경험들을 꾸준히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회는 상담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상담가들 사이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